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. 안녕하세요. 법도사 옥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, 제 주변에도 그렇고 뭐 뉴스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돈을 소액이든 거액이든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.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? 돈을 빌려줘 못 받은 경우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변호사님께서 그 해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돈을 빌리면서 그 채용증 등을 받았다면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으로는 지급 명령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소장을 작성해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형사적으로 처벌 가능하다면 형사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먼저 이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돈을 빌린 사람이 자기 명의의 부동산, 뭐 아파트나 아니면 예금 채권, 동산 등 해가지고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지급 명령을 받거나 아니면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결국은 그 판결 내지는 지급 명령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은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. 그래서 항상 그 대여금 청구 소송,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그 사람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경우에 지금 본인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렸다면은 차용금 사기로 이제 형사 고소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, 기소가 된다면,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면은 가해자, 즉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그 원금 상당, 돈을 빌린 그 대여금 상당액을 반환받음으로써 합의금 명목으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 형사 합의를 받으면서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. 돈을 빌려줬어도 상대방이 돈이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다. 그러면은 방금 이제 차용증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차용증을 안 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? 그 본인, 특히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용증을 작성하는 게 원칙이고요. 그게 안 되면은 그 카톡, 요새 하는 카톡이라도 해가지고 돈을 언제까지 빌릴지, 그 다음에 이자는 줄지 안 줄지, 언제까지 변제할지 이런 것들을 특정해가지고 그 채용증에 준하는 그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죠.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현금으로면 안 되고 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주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민사소송을 하든 형사고소를 하든 간에요. 그런데 그러한 차용증 외에 그러한 그 입금증도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. 차용증을 대체하려면은 뭐 이제 카톡 내용도 있어야 하지만 어쨌든 간에 디테일한 내용이 있어서 차용증에 준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. 네, 어떤 용도로 준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. 공장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가지고 월 현금 흐름이 한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나고 또 그 매출이 일어나면 만큼 나가는 비용이 한 1,500만 원이에요. 그래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자기가 뭐 수익으로 삼는 사람이에요. 그러던 중에 갑자기 돈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에서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일시적으로 뭐 500만 원을 빌린다든가 1,000만 원을 빌린다면은 그거는 이제 뭐 변제 가능하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겠죠.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도 A라는 사람한테도 500만 원 빌리고 B라는 사람한테도 1,000만 원 빌리고 C라는 사람한테도 2천만 원 빌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1,000만 원 해가지고 한 10명한테서 그런 식으로 그 비슷한 시기에 한 10명 이상한테 그런 일을 했다. 그러면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겠죠. 그래서 뭐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그 친구지간에 뭐 200만 원, 300만 원, 뭐 내지는 1,000만 원 이런 거는 정말 안 갚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본인이 이 정도는 돈을 못 받아서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빌려주는 게 원칙일 것 같습니다. 네.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이제 돈을 찾아드립니다. 뭐 돈을 받게 해드립니다라는 그런 명함 같은 게 뿌려져 있는 흥신소 홍보 문구나 전단 같은 걸 본 적이 있어요. 혹시 그런 흥신소를 이용하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까요?
그런 것도 또 당연히 이제 문제가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그런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법이나 하여튼 채권 추심과 관련된 다 그 소정의 법에 의해 가지고 그 등록이 돼서 그러한 업체들만 할 수 있는데 아마 그렇게 지금 이렇게 광고판으로 해가지고 돈 받아줄 수 있다고 하는 데는 다 정식으로 등록이 되거나 그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아닐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변호사님 오늘도 좀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법도사 옥변이었습니다.